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1번 학습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저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두 가지 공식,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n번째 항까지의 합인 SN을 이런 식으로 R-1분의 A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R이 1보다 작을 때와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 공식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오늘은 다음 페이지 뒷장에 있는 원리합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원리합계.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왼쪽에 개념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합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는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합계는 먼저 읽어볼게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고, 복리법은 이자를 원금에 합한 금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은 지금도 은행에 어떤 그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에 맞춰서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친구가 은행에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예를 들면은 그래 여러분들에게 알맞게 뭐 10,000원,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씩 이렇게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10,000원이 은행에 그 있는 기간 동안 뭐가 붙나요? 은행에 우리가 굳이 돈을 집에다 그냥 쌓아놔도 되는데 굳이 은행에다가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돈을 은행에 보관해두면 이자라는 게 붙어요. 이자라는 거는 돈을 이제 그 금액을 은행에 저축해 놓은, 그러니까 보관해 놓은 기간에 따라서 어떤 일정 금액이 그 금액에 따라서 붙게 돼요. 추가로. 그 보관된 금액에 따라서 이자만큼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 이자를 뭐 몇 퍼센트, 뭐 이율이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 그런 게 다 지금 이 내용과 관련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저축을 할 때 어떤 금액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을 저축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달에는 이 10,000원이 그냥 10,000원 그대로가 아니라 이자만큼이 플러스 알파로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계속 년이 지나서, 횟수가 지나서 어느 달에 뭐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입금한다고 하면은 1년 후에, 자 이런 식으로 1년 후에 이 돈을 이제 뭐 적금을 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돈을 타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은행에다가 놔뒀던 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때 이 이자가 붙어진 그 최종 금액,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원리합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을 읽어볼게요. 이 원리합계라는 건 뭐냐면, 원금은 그 입금하는 금액을 얘기해요. 이자가 붙는 금액. 자, 이 원금과 이자는 이 원금에 대해서 더 붙는 금액, 이자를 합한, 그래서 이 원금이랑 이자를 모두 합한 것을 원리합계, 즉 마지막에 은행에서 내가 가져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 원리합계라는 은행에서 직접 타먹는 그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에, 즉 이자가 붙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복리법, 단리보다 복리가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더 많이 붙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복리법에 대한 거를 여기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 복리법은 뭐냐면, 자, 이거는 이자를 원금에 합한 금액, 그러니까 여기 첫 달에 우리가 아까 10,000원 넣었잖아요. 10,000원. 첫 달에 10,000원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달에 이 10,000원이 이자만큼 붙었잖아요. 이자만큼 붙었을 거예요. 이 10,000원에 대해서 이자만큼. 그리고 또 추가로 10,000원을 넣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10,000원, 처음에 넣은 10,000원은 이자가 붙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이 됐으니까 나는 매달 10,000원씩 저축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10,000원을 또 추가로 금액을 입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 자,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이제 또 이자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 이자를 맨 처음 했던 이 10,0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달을 이자와 내가 추가로 입금한 금액 이 전부를 뭘로 해서 원금으로 해서 즉 여기에다가 뭐가 붙느냐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세 번째 달에. 다시 이 세 번째 달에 두 번째 달에 이 들어있던 돈 내가 추가로 입금한 금액 이자가 붙은 금액 모두 합쳐서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여기 세 번째 달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세 번째 달에 새롭게 내가 또 10,000원을 입금을 하겠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달에는 그 전체 금액에서 또 이자가 붙고 10,000원 또 추가하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이자를 원금에 합한 금액 아까 선생님이 새로 입금한 거랑 이자 붙은 거랑 합해서 다음에 또 이자가 붙는다라고 했죠. 그 합한 금액을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해서 이자가 붙는 그러한 계산 방법이 바로 복리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 원리합계는 복리법으로만 하는 원리합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리법으로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 밑에 있는 내용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읽어볼게요. 원금 A1을 연이율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N년 동안 예금할 때 이 원금 A1의 N년 후의 원리합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밑에서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밑에다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먼저 맨 처음부터 가봅시다. 원금 A1, 우리가 10,000원씩 입금했다라고 생각했듯이 어떤 A1을 입금을 해요. 그래서 A1, 자, A1이 있었어요. 얘를 입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얘를 1년 뒤에 연이율로 이거니까 1년마다 이 A1을 예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1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 A1. 자, 이 A1이 계속 은행에 거치되어 있을 텐데 1년 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년 후에 이 A1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거기에 뭐만 붙는다?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얼만큼 붙을까요? 그렇죠. 여기 A1에서 연이율이 R이니까 R만큼 곱한 금액, 얘랑 얘를 곱한 금액인 AR만큼이 여기 이자로 이렇게 붙을 거예요. 얘가 이자. 자, 이 금액이 이자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2년, 즉 1년 후에는 총 얼마가 돼요? 총 A에 1 플러스 R만큼 곱한 것이 이 두 번째 1년 후에 있는 금액이겠죠? 뭐가? 얘가.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금액이 또 2년 후에. 자,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 2년 후에는 여기 있는 이 금액을 또 뭘로 하자? 또 원금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리법이니까 그 전에 놔뒀던 이 금액을 그대로 얘를 원금으로 해서 즉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1년 뒤에 남아있던 이 금액에서 여기에다가 또 이자가 붙어요. A1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1년 후에 이자가 생긴 여기에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여기에 쓸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A의 1 플러스 R이라는 그 전에 남았던 이 총 금액에서 또 이자가 붙습니다. 어떻게? R만큼 또 곱해서 붙겠죠. 왜? 연이율이 R이니까. 그래서 이게 2년 후에 총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A의 1 플러스 R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1 플러스 R이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3년 후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슬슬 규칙이 보이는데 3년 후를 계산을 해보면서 좀 더 쐐기를 박아봅시다. 자, 3년 후에는 여기 2년 후에 있던 이 금액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금액에서 또 뭐가 붙는다? 바로 이자가 또 붙을 거예요. 어떤 금액만큼 더하기 어떤 금액만큼? 그 전년도에 있었던 이 금액에 또 이자가 붙는 거죠.
이 금액에서 즉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R만큼 곱한 이 이자가 또 붙을 거예요. 이자에 이렇게 또 색칠해 줍시다. 얘네들이 이자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더한 이 그 총 금액이 바로 3년 후에 남아있는 총 금액일 거고, 즉 원리 합계일 거고, 얘네를 계산을 그러니까 정리를 또 해보면 A의 1 플러스 R 제곱이 또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얘로 묶어줄게요. A의 1 플러스 R 제곱.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1 플러스 R이 보이네요. 얘는 세제곱이겠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요거 다시 위로 돌아와서 여러분 여기 1년 후에는 여기 지금 1제곱이죠. 1 플러스 R의 1제곱. 그 다음에 2년 후에 총 금액은 이거 바로 몇 제곱? 2제곱.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요거 여기는 몇 제곱? 3제곱. 아하, 그러면 규칙 보이죠? 따라서 n년 후에는 n년 후에는 이 A라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복리로 계산해서 연이율 R로 복리로 계산한 이 A라는 금액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것의 원리 합계, n년 후의 원리 합계는 무엇이다?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라는 사실이 이렇게 규칙을 찾아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보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 풀어볼 거니까 이 문제만이라도 잘 해결할 줄 안다면 다음 문제들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예제 3번의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예제 3번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연이율이 2%의 이율이고 1년마다 복리, 자 복리라는 말이 나왔죠.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합니다.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한대요. 1년에 100만 원씩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자, 이때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밑에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 문제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여기다가 좀 나타내 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얼마가 되었는지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 예제 3번에 있는 그 문제에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좀 따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좀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적을 거냐면 맨 처음에 즉 처음에 적립한 금액은 얼마죠?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입금한다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는 100만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만 원은 생략해서 100이라고 적어볼게요. 맨 처음, 얘는 처음. 그리고 얘가 몇 년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1년 후에 이 100만 원이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쵸? 이 100만 원에다가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 여기서 알아봤던 거, 요 원리 합계. 자, 이 A1이라는 것에 n년 후에 원리 합계 요거라고 했는데 지금 1년 후에 원리 합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연이율이 R인데 이 R이 2%, 즉 0.02예요. 2%가 0.02, 100분의 2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리고 A1이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0.02가 바로 1년 후에 원리 합계가 되는 것이니까, 즉 이자가 붙은 금액, 1년 후에 이 100만 원 이자가 붙은 금액은 100만 원에 1.02를 곱한 이것이 되겠죠. 바로 여기 있는 이 100만 원은 이렇게 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습니까? 네, 여기 1년 후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새로운 금액 100만 원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얘는 100만 원이 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요 금액만큼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2년 후를 생각해 볼게요. 2년 후. 자, 2년 후에는 여기 있는 이 금액은 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붙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니까 이 금액 그대로 쓰고 여기에 이자를 붙여야 하므로 1.02를 또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뭐가 붙느냐? 또 2년 후에도 100만 원을 새롭게 적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또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 분배 법칙 해주면 뭐예요? 얘는 100에 1.02 제곱이고 얘는 100에 1.02 그 다음 더하기 10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 시기 바로 이 금액이 바로 2년 후에 나오게 되는 최종 원리 합계인데 이 금액을 좀 잘 살펴볼게요. 자, 이 금액은 잘 살펴보니까 100에다가 이것의 제곱이고 100에다가 이것이고 100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을 따로따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따로따로.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금액 100의 1.02의 제곱을 한 이 금액은 맨 처음에 최초로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 입금했던 요 100만 원 얘를 표시할게요. 이 100만 원이 1년 후에 또 이자가 붙어서 1.02를 곱한 이 금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서 얘가 또 이자가 붙어가지고 1.02를 여기다가 곱해야 하니까 요 금액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처음 넣었던 100만 원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년 후에 이제 100만 원을 또 추가로 적립했잖아요. 그것이 얘를 이제 노란색 표시해보면 얘가 뭐가 됐다. 바로 1년 후에 1년이 또 지났으니까 1.02만큼 더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또 새롭게 적립하는 이 100만 원은 또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얘를 또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리고 얘가 횟수가 점점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점점 커질 거고 또 100이 더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총 금액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맨 처음에 있었던 얘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떤 금액으로 최종으로 되는 건지 그리고 또 1년 후에 새로 적립한 이 100만 원이 또 이렇게 횟수가 지날수록 마지막 해에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면 걔네들을 다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리 합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기 밑에 있는 표처럼 첫 번째 해에 적립한 이 100만 원 자, 여기 이제 표 읽는 방법 설명할게요. 첫 번째 해차에 적립한 이 100만 원이 10년 뒤에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적립한다고 했으니까 10년 뒤에 이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회, 두 번째 해에 새로 적립한 이 100만 원이 남은 9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들을 각각 생각해서 이렇게 쭉쭉쭉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10회 때는 또 새롭게 100만 원을 넣어서 그 10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생각하는 거니까 또 1년이 이렇게 지나겠죠? 이건 초에 입금한 거고 1년 동안 또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에 적립한 이 금액까지 원리합계를 생각해서 결국은 얘네들을 다 따로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원리합계들의 총합을 생각해주면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얘네들의 값을 구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표를 한 번 더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 이 표로 써. 자, 맨 처음에 1회 때 우리가 맨 처음에 100만 원 또 입금을 했죠. 100만 원 입금을 한 거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 금액은 1년 뒤에 어떻게 된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1년 뒤에 2%의 이자가 붙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원리 합계 아까 뭐라 그랬죠? 100만 원에 0.02의 이자가 붙는 거니까 1.02 이게 곱해져야 하는 거고 이자가 붙은 금액 그리고 이게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2년 후에는 100만 원에 1.02의 제곱만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땡땡땡 와서 이렇게 여기 숫자가 변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8년 후에는 어때요? 100만 원에 1.02의 8제곱이 되겠죠? 왜? 2년 후에는 제곱이고 1년 후에는 1제곱이고 8년 후에는 8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9년 후에는 몇 제곱이에요? 100만 원이 1.02의 9제곱만큼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자가 붙어주면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마지막 요 금액인 100만 원에 1.02의 10제곱이 된 요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얘는 맨 처음에 적립한 100만 원이 요렇게 변화했어요. 언제? 10년이 지나면서 계속 쌓여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1년 후에 또 새롭게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뭐가 돼요? 100만 원에 또 1.02가 붙고 그 다음에 또 붙어서 8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1년 후에
적립한 100만 원이니까 8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 위에 8번 곱했던 거에서 한 번이 지금 빠졌으니까 뭐가 된다? 100에 1.02에 7번 곱한 거만큼 되겠죠. 왜? 이만큼은 7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또 9년이 지나면은 뭐가 된다? 100에 1.02에 8제곱. 그리고 또 이제 1년이 또 지나서 비로소 요 금액 100에 1.02에 9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제 또 규칙이 보이죠? 첫 번째 적립한 금액은 10년 지나서 10이 곱해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적립한 이 100만 원은 몇 년이 지났으니까 9년이 지났으니까 9번이 곱해지는 거고, 그리고 쭉쭉쭉 와서 9회에 새롭게 적립한 이 100만 원은 2년이 지났으니까, 왜? 8년 후에 새롭게 적립한 100만 원이니까 1년, 2년 이렇게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이 지났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적립한 이 100만 원은 1년만 지났으니까 1제곱. 그리고 여기 가운데 뭐가 숨어 있겠어요? 2년 후에 적립한 100만 원이 총 몇 년 동안? 8년 동안 이 은행에 묵혀 있었을 테니까 100만 원에 1.02에 8제곱이 있겠고, 그 다음 7제곱, 6제곱 쭉쭉쭉쭉 이렇게 쭈루루룩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준 게 결국 원하는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구하러 여기 밑에다가 원하는 값을 좀 적어 봅시다. 즉 오른쪽에 있는 모든 원리 합계를 다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먼저 맨 위에 있는 얘부터. 자, 100만 원이 1.02에 10제곱만큼 더 붙어서 생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년 후에 적립한 100만 원은 9년 동안 묵혀 있어서 9번 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립한 100만 원은 8년 동안 묵어 있어서 8제곱, 그리고 땡땡땡 7제곱, 6제곱 쭉쭉쭉 와서 8년 후에 적립한 100만 원은 2년 동안 묵었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9년 뒤에 적립한 100만 원은 1년만 묵었으니까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더해준 것이 원하는 값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녀석을 잘 살펴보니까 얘는 일단은 뭐예요? 지금 얘네들을 각각 따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이게 거꾸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맨 처음이 얘고, 그 다음은 계속 뭐가 곱해지고 있는 형태, 1.02가 계속 거듭 곱해지고 있는 형태죠. 즉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의 합이고, 등비 수열이고 이것을 더해 놓은 거죠. 이것의 합. 그리고 어떤 등비 수열의 합이냐면 첫째 항이 100 곱하기 1.02이고, 그 다음에 공비 R이 1.0이죠. 왜? 1.02가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몇 개까지의 항을 더하느냐? 바로 n이 몇일 때? 바로 1부터 10까지, 즉 n이 10일 때 그때의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 놓고 나면은 이 금액은 뭘로써 됩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바로 여기서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등비 수열의 합공식 적용해 볼게요. 자, 이것은, 자, 여기 보니까 공비가 1보다 크니까 R-1 공식으로 적어 볼게요. 공식 여기다 한 번 더 적어 볼까? 공식 복습하고 갈게요. 여기다 공식. 자, 공식 뭐였어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요거 따로 한번 표시해 보시고 이거대로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R이 1.0이니까 여기 1.02 대입하면은 뭐겠어요? 1.02 빼기 1이니까 0.0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100 곱하기 1.0이에요. 100 곱하기 1.02. 그 다음 어떻게? 1.02에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02에 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이 아니라 여기서 n제곱이 뭐더라? 10제곱이죠, 10제곱. 여기 n이 10이라고 써놨네. 아무튼 10제곱.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지금 소수점 두 개 있는 거 보이죠?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럼 옮겨주면은 이렇게 옮겨보고, 이렇게 옮겨보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를 여기 100이랑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 50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문제 잘 살펴보시면 1.02의 10제곱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1.2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걔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1.22니까 빼기 1 하면 0.2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반영해서 밑에다 적어볼게요. 적어보면 일단 분모 사라졌는데 왜 썼지?
자, 얘는 50이고요. 약분돼서 곱하기 얘는 102. 아까 소수점 없앴죠? 그다음 곱하기 얘가 1.22였으니까 빼기 1 해서 0.2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다 곱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계산해볼까요? 먼저 102 곱하기 50부터 해봅시다. 자, 0, 2, 5, 10, 0, 5. 얘는 5,100이네요. 근데 소수점 2개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가 곱해지는 거다? 51이랑 22만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51 곱하기 22도 해봅시다. 그러면은 몇이냐? 102. 그 다음은 또 102. 따라서 답은 112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한 거 이쪽을 치우고 답을 적어봅시다. 따라서 자, 이 문제에서 원했던 10년 말까지 이 적립금, 총 적립금의 원리 합계 뭐가 된다? 요것이고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1122가 되었어요. 그래서 답은 뭐다? 1122만 원이 되겠죠? 우리가 만 원을 계속 생략하고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1122만 원 이렇게 되네요. 네. 선생님이 좀 주절주절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리합계라는 것은 이것을 이런 표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표를 앞으로는 문제만, 즉 이 표는 없이 문제만 이렇게 글로써 주어질 건데 그것을 보자마자 이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맨 처음에 있던 금액, 이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적립한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쭉쭉쭉 와서 몇 년 후에 이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이 원리 합들을 다 생각하는 게 결국 등비수열의 합이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떤 계산식이 나오는지 어떤 등비수열의 합인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표로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2번. 자, 다음 표는 월이율. 이번에는 월마다 적립을 하나 봐요. 월이율 0.0이고 0.2%이고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 원, 이제 월마다니까 좀 금액이 줄었네요. 10만 원씩 24개월 동안 적립을 할 때 24개월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나타낸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지 표를 채워보라고 했네요. 위에 표의 빈칸에 알맞은 거 써넣으세요. 자, 그럼 써넣어 볼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처럼 처음에 입금한 이 10만 원이 자, 1회 때 입금한 20만 원이 이 몇 개월 후에 총 개월 수, 즉 24개월 후에 얼마가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2회 때 새롭게 적립한 1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23회 때, 24회 때 얼마가 됐는지 이렇게 적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얘를 총합을 구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이 처음에 적립한 10만 원, 얘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1개월 후에 어떻게 됐어요? 월 이율이 0.2니까 얘들아 0.2니까 0.2%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0.2, 즉 0.002네요. 참 조금밖에 안 붙는다. 아무튼 적어보면 자 10에 1개월 후에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0.002만큼이 더해져야 하니까 1.002만큼 곱한 게 원리합계가 되겠죠? 1개월 후에 원리합계. 그 다음에 2개월 후에는 여기 제곱 붙을 거고 3개월에는 세제곱 붙을 거고 그리고 22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2개월 후에는 10에 1.002에 22만큼 더 곱해서 되겠고 그 다음에 23개월에는 23. 24개월 후에는 당연히 그럼 뭐겠어요? 10에 1.002에 2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즉 무슨 얘기냐면 처음 적립한 20만 원은 24개월 동안 잘 묵혀져서 1.002에 24제곱만큼이 곱해져서 이 금액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가? 얘가. 요 금액이 되었어요. 같은 원리로 두 번째 해에 즉 1개월 후에 새롭게 적립한 20만 원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총 적립한 기간이 23개월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1.002에 23. 그러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적립한 10만 원은 총 22개월 묵었을 테니까 이것에 22개월만큼, 22제곱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쭉쭉쭉쭉 다 이렇게 비슷한 결과로 될 거고 이제 마지막 23회 때 적립한 10만 원은
2개월만 묵혀져서 얼마가 됐겠어요? 10에 1.002의 제곱만큼 되겠고, 마지막 23개월째에 적립한 20만 원은 1개월만 묵혀져 있었을 테니까 이자가 붙을 테니까 1.002만 이렇게 붙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24개월 말까지 적립금 뭐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합한 금액 밑에다 적어 볼게요. 자, 밑에다 적어 보면 자, 10에 0.002에 24제곱. 네, 그 다음 자, 10에 0.002에 23제곱. 그 다음에 땡땡땡 쭉 계속 줄어오고, 이 거듭제곱이 계속 쭉쭉쭉 줄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10에 1.002의 제곱과 10에 1.00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보니까 어때요? 등비 수열의 합이죠? 뭐가? 첫 번째 항이 10 곱하기 1.002 요거 밑에다 적읍시다. 첫째 항 A가 10 곱하기 1.002이고 그 다음에 공비 R이 즉 몇이 계속 곱해지고 있어요? 1.002가 계속 곱해지고 있죠? 1.002. 그 다음에 몇 번째 항까지 곱해지고 있습니까? 몇 번째 항? 1번째부터 24번째 항까지 곱해지고 있죠? 즉 24. 이거에 따라서 뭐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 봅시다. 자, 이거 1보다 큰 공비니까 R-1분의 요 공식 써주면 되겠죠. 이제 RA에 각각 대입해 보면은 R이 얘니까 분모는 바로 계산할 수 있겠다. 1 빼준 것이 0.002죠. 그 다음에 분자는 첫 번째 항 10 곱하기 1.002와 그 다음에 1.002에 24제곱 마이너스 1. 왜? 24개까지 항일까지의 그 합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소수점 먼저 옮겨봅시다. 소수점 분모에 3칸 옮겼으면 분자도 3칸 옮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 2가 있고 분자에 10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 되겠다. 뭘로? 5로. 그럼 분모 없앴어요. 분모 없습니다. 이제 분자만 적어보면 5 곱하기 1.0이 아니지. 1002. 그 다음에 1.002의 24제곱이 또 여기 나와 있죠? 1.05로 계산을 한대요. 그럼 얘가 1.05니까 빼주면 뭐가 남습니까? 0.05가 남죠? 그리고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합시다. 1002 곱하기 5. 자, 2호 10이고요. 자, 선생님이 뭐 따로 계산을 해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하라는 이유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라고 했더니 손이 절대 안 움직여요. 머릿속으로 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거 특히 이 수열 단원에서는 특히나 필요해요.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직접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얘 계산해야 돼요. 얘. 이것도 계산합시다. 자, 5010이랑 0.05 계산해 볼게요. 0은 그대로 쓰고 5고 그 다음에 또 0이고 55, 25네요. 소수점 2개 앞으로 보내면 여기 따라서 얘는 25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 적립금의 원리 합계 얼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원까지라고 돼야 되는데 0.5원이 아니라 사실 이거 뭐예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0만원, 단위가 만원이죠? 그래서 만원이니까 여기에 소수점, 즉 여기에 만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만원을 곱해서 따라서 그 금액이 얼마죠? 2505 000 맞나요? 000 왜냐면 만을 곱해야 되니까 0이 4개인 거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입니다.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여기 3개씩 컴마를 찍어보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이거 보니까 50만 5천 원 다시 250만 5천 원 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250만 5천 원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보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오늘 한 내용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원리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뭐 복리법이 무엇인지, 원금과 이자가 뭔지 이런 설명도 해보았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커서 스스로 적금을 들거나 뭐 예금을 들거나 할 때 직접 내가 얼마씩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얼마를 받았는데 이거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액을 받아야 하는 금액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계산하는 방법 뭐다? 이렇게 표로써 얼마인지 각각 회차마다 입금한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각각 구해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 더하는 게 결국은 뭐다?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이 공식,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았죠. 그리고 공식으로서 식을 세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것은 계산뿐이다. 그래서 계산해서 올바른 답을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만 선생님이랑 해보면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문제를 더 준비했어요. 얘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136쪽에 즉 여기 중단원 학습 점검에다가 여기 13번 문제에 원리합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어차피 중단원 문제 풀어야 하잖아요. 시험 보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잘 배웠는지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13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심지어 2개나 계산을 하는 거니까 해보고 뒤에 답 맞춰보시면은 내가 잘 풀었는지 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까지 모두 잘 배워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뭐 수열에서 두 가지인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열심히 해보았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특히나 삼각함수보다는 이 등차 등비 수열이 그나마 좀 계산이나 뭐 숫자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뭐 여기서 지금 등비수열의 합 같은 거 배웠잖아요.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을 기호로서 잘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시그마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시그마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 내용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다음 학습지 잘 챙겨가지고 다음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